코비드 19이 어찌 보면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식 팬데믹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원우님들도 주식을 많이 하겠지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에코노믹을 아는 건 좋지만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스캔 시대의 아이디어 전략이라는 걸 연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2강, 3강을 지난번 그 대진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강의한 내용이지만 저희 대학원 석사, 박사 원우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강 스캔 시대의 아이디어 전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론 얘기했습니다. 2023년도에 24조 원 중국의 DJI가 선도그룹이죠. 엄청난 거죠. 지금 저희 시골에도 어떤 분이 사회적 기업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 농약을, 과수원 농약을 그분한테 맡기더라고요. 맡기니까 평당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뭐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대죠. 이미 충전기는 나와 있죠. 드론이 가서 충전하는 거. 그냥 사실 이 드론이 아주 옛날, 저희 연대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한 1940년대인가 미국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거를 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간 게 이제 중국이고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죠.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과거 생각을 하면 뭐 철책선을 뭐로 지켜? 드론 딱 전진 배치하고 있지. 드론이 가서 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학교 입구 들어다 보니까 드론 조종자 자격 이렇게 안내가 있더라고요. 이거 드론 조종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는 항법에 걸려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띄울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3km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이 카메라를 볼 줄 아는 약주 많이 드신 분들은 손을 떨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비행기가 멈춰 있다 보니까 항공 그 파일럿이 한 달 월급이 1억이라면 지금은 다 집에 쉬고 계시죠? 근데 드론 조종사는 한 달에 1억 5천을 받는답니다. 드론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직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그 옛날에 그 도둑들인가 영화에 마카오에서 유리창 착착착 올라가는 거 있죠? 끈적이 찍찍찍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드론이 청소한다 그러죠. 뭐 잠실의 그 빌딩이 공사비가 5조예요. 그 위에 빌딩이. 근데 그게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유리로 되어 있죠. 스티로폼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외부에 청소하는 걸 보고 저는 그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드론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 전기차가 다 충전 멈추면 드론이 한다고 그러죠. 이제 사람이 할 거, 우리가 인간 심장이 뻘떡뻘떡 뛰는 거를 할 거를 이제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나를 스캔해서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요, 2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2페이지. 저도 2006년도에 제가 한국 플레이텍 대학에 있을 때 저도 수직 이착륙 자동차를 특허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 특허낼 때 거절당했어요. 근데 다시 출원했지만 이유가 뭐냐면 있을 수가 없다. 하늘로 뜨는 비행기 어디냐. 이게 이제 현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 지금 무슨 뭐 수직 이착륙 자동차 뭐 일본, 미국, 중국 다 있죠. 이게 우리의 지금 스캔 시대에 뒤떨어진 환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걸 볼게요. 그전 그거구나.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스캔해서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근데 그거를 보고 사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시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가 올라갈지 부동산 값이 올라갈지 지금은 다 빅데이터로 조사하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 신생기업이죠. 신생이라고 해야 되나? 대그룹이죠. 신흥재벌, 다음 네이버 카카오 창업한 우리 꼼짝 못하는 애들이 다 갖고 있죠. 잘 보세요. 서울공대 86학번 삼성 SDS 입사동기, 김범수 의장 카카오, 이혜진 의장 네이버, 이재용 대표 다음, 김정주 넥슨, 김태킨 S 얘들이 한국을 장악해요. 맨 먼저 이재용이가 사표 내고 나가서 창업 시작한 거죠. 다음을. 그러다가 김범수가 퇴사해가지고 PC방 가서 한 게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한 게임이 우리나라에 딱 맞은 거예요. 왜? 동양인은 노름을 좋아하니까. 화투 좋아하죠. 조영남 씨도 걸렸지만 하여튼 화투 좋아하죠. 딱 맞아가지고 떼돈 벌었죠. 그래가지고 이혜진이가 이제 나중에 퇴사해서 김범수와 연합했죠. 네이버에서 플랫폼 만들어서 한 게임 합쳐졌고, 김범수 주식 팔고 미국 가 놀다가 구글에 애플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와서 김범수가 다시 카카오 창업했죠. 지금 카카오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국내 시장, 이혜진은 라인, 해외 시장. 지금 뭐 연예, 뭐 계획 편 다 하고 있죠. 대단한 우리나라 움직이는. 지금 현재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주식가치가 더 많죠. 부자죠. 이분들이 과연 우리보다 뭐가 날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카카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저희 나이 때는 대부분 SNS를 다음으로 쓰죠. 한메일넷, 젊은 친구 네이버. 사실은 다 한통속이에요. 아주 적절하게 분배를 한 거죠. 적절하게. 우리 남들이 만드는 거 뭐 카카오 무슨 뭐 페이스북 잘 쓰고 있죠. 저희 정보 다 오픈되고 잘 쓰고 있어요. 얘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단한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흑수저도 있죠. 방방 형제가 있죠. 사실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방방 클럽. 넷마블의 방준혁이. 그죠? 그 다음 BTS 방진혁이. 방방. 자, 방준혁이는 고등학교 중퇴했죠. 뭐 이상하게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 보면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 방준혁이 같은 경우는 넷마블을 할 때 자기 옆집이 무슨 탄광이어가지고, 탄광이라 석탄에서 매일 제가 게임만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요즘 시대에 어떤 것도 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 아주 높으신 분 아들인데 지방에 뭐 아주 그 좀 이렇게 브랜드가 약한 대학을 갔는데 이 컴퓨터 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서울 쪽에 감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근데 그 아버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왼수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저 왼수 덩어리 저거 공부도 꼴통에다 왼수 덩어리.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 효자예요. 왜 효자냐?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해커 2인자가 되고, 해커. 연봉이 뭐 한 3억 된다는 거. 이제 나이가 35살인데. 그래서 늘 어르신 말씀처럼 쭉쭉 뻗은 소나무도 사용할 때가 있지만 왔다 갔다 한 소나무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말을 저도 가끔 새겨듣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제시해 준다면, 그 친구들한테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면 다 큰 제목이 되지 않겠나. 아마 이 친구들도 뭐 이러려고 했겠습니까? 참 신비하죠. 자, 방방클럽 봅시다. 방방.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은 이미 스마트 지능 초연결 시대 스마트 혁명 유비쿼터스 이게 살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본 거죠. 우리가 노래도 있듯이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저 인생이라고 하는데,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서 미래 21세기의 온디맨드 시대. 자, 온디맨드란 말이 있어요. 온디맨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은 나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상적인 얘기인데, 온디맨드란 말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요즘에 배달의 민족 뭐 시켜먹는 거 언제 알았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먹을 줄 알았지, 지금은 뭐 수제비도 시켜먹고 뭐 삼겹살도 시켜먹고, 나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띡띡띡 해면 오더만요. 그것도 또 두 가지예요. 무슨 특허 우리가 우선심사 했듯이 돈을 좀 더 주면 퀵. 그것도 빨리 와요. 돈을 좀 늦게 주면 천천히.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교수님 알고 계셨네. 저 깜짝 놀랐어요. 누룽지 아이 퀵. 조금만 더 주면 바로 와요. 조금 덜 주면 천천히. 특급 보통 얼마나 지혜로워. 이게 요즘 시대예요. 저희는 그냥 시켜놓고 이제나 저제나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 시키신 분 기다리는 게 우리인데 요즘 아이들 그래요. 그 아이들에 맞는 니즈 스캔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미 이 친구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아까 제가 방방클럽. 둘이 형제 아니에요. 우연하게 각 분야의 1인자가 돼서 둘이 뭉친 거예요. 우연하게 뭉친 거예요. 자, 방준혁이는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중퇴했다고 그랬죠. 아까 전장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정말 노말 코스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자, 이분들도 바로 스캔의 시대에 자기 아이디어를 창안한 거죠. 제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을 갔더니 과거 얘기 한 15년 전 얘기인데 LG 골드스타하고 삼성 간판이 이렇게 빌딩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에. 근데 나보고 어디서 왔냐길래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보다 후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내가 마침 삼성 LG 있길래 저거 그랬더니 삼성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누가 모르는 이게 아니라 온디맨드 시대에 뭔가 창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방클럽이 성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한동안은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죠. 뭐 이렇게 중국의 저기 위에 산시정만 가도 애들이 카세오 틀어놓고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지. 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BTS가 방방 뜨죠? 아마 방진혁 씨가 강남 스타일을 보고 만들지 않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누군가 모르게 뭔가 스캔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과학과 공학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은 기초죠.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차하는 게 세계 초인류 국가의 최고의 엔지니어링으로 착각하죠. 저는 그 입시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뭐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 간다고 상담할 때 보면은 그 아이 역량보다는 무조건 뭐 대학을 선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어느 대학에 어떤 메이저가 있어서 그 메이저에서 인류를 만드는 게 현 시대인데 아까 제가 그 해커가 됐듯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오늘 뭘 배웠니 물어보는 시대에 안타깝습니다. 롯데월드 빌딩이 5조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이 1년에 25조예요. 1년에 5개씩 짓고 있죠. 근데 그 사교육을 25조가 들어가는데도 아직 우리는 오늘 가서 뭐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빨리 이게 바르게 돼서 새로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어떤 대화를 나눴니?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게 과학과 공학의 차이라는 거예요. 공학은 기초 과학을 보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2만 개가 뭉쳤다, 융합됐다 하면 공학자는 기존의 기술이 2만 개에 뭉쳐서 자동차가 나왔다면 나는 15,000개의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들 거야 하는 게 공학도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이 퀄컴사가 갖고 있죠. CDMA 기술 원천 기술이 퀄컴사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콜탄이라는 신소재가 들어가죠. 근데 이 콜탄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콜탄을 쟁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휴대폰을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6개인가에 있었죠. 010, 017, 018, 010이 있었죠. 가장 잘 터진 게 017이었죠. 그거는 이제 군인들 사내에 많이 했었고.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게 벤처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위에 중계기부터 시작해가 무슨 뭐 우리 하이패드 시작해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스캐너 시대 진보든 기술의 초점 원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공학도는 앞으로 어떤 기술을 계속 디벨롭먼트하는 창안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줄이는 거죠. 소프트하게. 또는 더 많은 기능을, 펑션을 넣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넣기 위해서 시대가 바로 지식경제 시대예요. 내 것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거를 누가 따라하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다운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남보다 정보가 하나 빠르다는 것을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스캔과 아이디어 전략에다 중요한 부분이 틈새 시장이에요. 니치 전략. 니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니치 전략을 성공하려면 스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신풍 말씀드렸는데 맨 먼저 출발점에 만약에 신풍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에 다 끝났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막 가는 차에 올라타라. 지금 만약에 바이오 시장이에요. 바이오가 떠요. 바이오 시장에 올라타라. 기계공학 전공이니까 뭔가 모르게 드론 시장에 드론에 올라타라. 그리고 종착역까지 갈 생각하지 마라. 중간에 내려라. 그래야 뭔가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중간에 안 내리고 끝까지 갔다가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죠. 설국열차 봤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내릴 수 있는 타이밍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간에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안 가르쳐 주면 그 친구가 우리를 원망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이슈에 맞는 스캔 전략을 가지고 틈새 전략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종착역 가기 전에 내려라. 그리고 그 내린 기술은 다른 사람에 주고 나는 또 다시 창안해라. 이게 공학도 관리래요. 자,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안 만들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윤택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원리가 행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뭔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다시 올까요? 저는 과거에 서독 광부 서울올림픽 OECD 가입했지만 2020년도에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강의 기적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과거에 서울은 용산하고 종로가 서울이었죠. 압구정동, 서초구 이거 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시흥군 서초리, 경기도 광주군 잠실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강남이 대세였죠. 매일 비만 오면 수해나는 데가 어딥니까? 반포였죠. 그래서 수해 자금을 받았던 게 반포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다시 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이슈에 맞게 올라타야 돼요.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뭔가 창안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스캔 능력, 많은 견문을 넓혀야 돼요. 제가 세계 창의올림픽 또는 대한민국 총선 발명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많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애들은 발명대회를 한다, 전시를 한다면 직접 다 와요.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해서 한국에 와요. 저희 협회가 애국자예요. 그 아이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가겠어요. 와서 다 전시하는 거, 다른 학생들과 다 해놓은 거 보고 가요. 야, 이 아이는 이렇구나. 스캔하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 아이디어 이거네. 이거 미국 아이디어 이거야. 다 보고 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레포팅하고 그 학교에 전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초, 중, 고, 대학 할 거 없이 안 와요. 딱 와가지고 직급만 발표 딱 하고 다 가요. 이게 무슨 공학기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매일 가르쳐 줘봐야 입력이 되겠냐고. 원초적 잘못된 거죠. 뭔가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어도 안 됐고, 또 스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빨리 변화가 돼야 우리도 한강의 제2의 기적이 오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빈부차가 이제 너무 심해진 거죠. 다시 뒤바꿀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 게이트 프로세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첨단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첨단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거를 1, 2, 3단계를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좀 줘야 돼요. 제가 창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요. 뭐냐? 뒤에 한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도자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 멘티한테도 그 용기를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미래 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중요한 거는 창업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거 없이 시작하면 망하는 거죠. 자, 비즈니스 담당하는 허슬러가 있어야 되고,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무작정 내보내면 가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내보낼 때 또는 우리가 학생을 졸업할 때 완벽하게 다 알고 졸업하는 건 아니죠. 다만 융합시키는, 그래서 요즘에 융합이 굉장히 많죠. 뭐 디자인과 기계과 이렇게 융합시키는 거 많죠. 또는 예술, 융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 번쯤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가 있는 건데, 동아리에는 각과 전공과 관계없이 모이는 게 동아리죠. 그래서 학생들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아리라든가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자기 협회라든가 이런 거는 영원히 갖고 가요. 지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도 그 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의 친구들은 졸업하면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 그 과의 친구들은 졸업하면 분야가 다 틀려요. 어떤 친구는 잘된 친구, 어떤 데는 안 친구. 잘된 친구한테 2번 찾아가면 받아주면 3번 찾아가면 전화번호 바꿔버리죠. 그래서 같은 과의 친구들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은 계속 가요. 저도 아직도 제가 대학산학연맹 이사했는데 계속 가요. 다시 말해서 세계가 모일 수 있는 융합 컨버전스를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더라고요. 전공은 틀리지만 너희들끼리 뭉치면 하늘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 과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들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을 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테크놀로지,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TPM 이론이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케팅, 산을 세 개로 보는데, 이거를 제가 그 빅데이터를 응용해 보니까 주식도 맞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사도 산이 세 개가 있어요. 쫙 올라갔다가 쫙 망해요. 그리고 또 쫙 이만큼 올라갔다가 쫙 망해요. 근데 우리는 개미들은 잘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갈 때 꼭대기에 사죠. 꼭대기에 사가지고 쫙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팔아요. 귀신 같죠? 온디맨드 귀신 같죠? 막 올라갈 때 3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시대가 불안하니까. 요것도 스케일의 시대 한 번쯤 다른 도표를 보고 배운다면은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든룰 2번째죠. 자, 단순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는 제가 전장에 하이테크라면은 얼마 전에 어떤 그 개인 창업한 분이 마카롱을 파는 걸 보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 보고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자기만의 창업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을 5개, 6개 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흔히 하는 국밥집 창업, 뭐 떡볶이 창업, 무슨 커피숍 창업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창업 아이템을 만든 거죠. 절대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하죠. 왜? 지금 시대가 디저트 시대니까. 시대도 이슈를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낸 거죠. 이것도 바로 스캔한 거죠. 이분 얘기가 자기가 유럽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유럽에 갔더니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있는 거 보고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단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좋아할까? 맥혀 들어갔잖아요. 왜? 우리도 살라마로쿰 하잖아요.
우리도 유럽 좋아하잖아요. 패션 하면 유럽. 그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머리가 기똥차죠? 옷을 만들어도 메디 인 이태리 붙이는데 잘 뜯어보면 메디 인 코리아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껍데기 보내서 거기다 딱지 붙여갖고 다시 수입 들어오죠? 그럼 메디 인 코리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여자분들이죠. 아주 재밌는 그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마케팅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골든룰 두 번째요. 브랜드 인지게이트먼트라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용기를 못 주는 이유가 자산가치 자기 등록이 안 돼 있고, 또한 우리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시간에 남들을 벌써 총을 쏜 거죠. 쉬운 예로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라 시작했으면 바로 쏘란 얘기죠. 하고 바꿔나가란 얘기죠. 이게 바로 인지게이트먼트. 다시 바로 쏜다는 거는 내가 바로 특허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주 쉬운 아이디어 가지고 자꾸 번복된 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 그릇이 없었으면 어떻게 뭘로 밥을 먹을까요? 그릇.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릇은 누가 만들었을까? 식기세척기 누가 만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 스캔해서 만든 거예요. 예.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는 분이 매일매일 접시에 기름기가 묻는 걸 보고 가정부들이 자꾸 깨는 걸 보고, 야, 저거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식기세척기죠. 요즘에 그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의 뛰어난 그 지략가는 세탁기 가지고 뭘 만들어요? 혹시 닭 잡는 데 가보신 분? 세탁기를 가지고 닭을 넣고 돌리면 깨끗하게 빨개 벗고 나오죠.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는 희한하게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선진국은 안 그러죠. 자꾸 펑펑펑펑 좋은 기술을 넣죠. 한 번쯤은 우리가 공학도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골든룰 3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성 경영을 하죠. 감성 경영이 좀 필요하다.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동양인이랍니다. 동양 문화를 만든 게 스타벅스죠.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 2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정말 요즘에는 전부 다 커피 많이 하죠. 뭐 드롭 커피, 무슨 뭐 내리는 것부터.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달달한 다방 커피가 최고였죠. 그래서 그 다방 커피 만든 동서식품이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죠. 잘 아시겠지만 동서식품에서 나온 위에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이건 학생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또 연세대학교 학생이 이게 커피가 딱 뜯으니까 옆구리가 팍 터지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줘가지고 안 터지게도 만들었죠. 이건 뭐 그 이후에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또 뭐 짬짜면 같은 경우도 숭실대학교 바람개비 발명 동아리 애들이 짜장면, 짬뽕을 한 번에 먹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짬짜면인데, 사실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죠. 유럽에 가면은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붙여놓은 게 있어요, 과거에. 물론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필요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스캔의 시대예요. 자, 스타벅스 커피가 미국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그냥 물 마시듯 마시고 갖고 가죠?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먹고 마실 데가 없을까 만든 게 스타벅스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치킨, 그 햄버거, 이름이 뭐였죠? 햄버거 가게? 큰 거? 어떤 거? 햄버거 파는 데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미국 거. 맥도날드. 아유,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판다고 생각하면 우리 수준이 공학도가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부동산을 파는 데예요. 이거 아시아요. 맥도날드가 딱 들어오면 딱 1년 안에 그 동네가 전부 다 그냥 빌라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산속에 길 옆에 산길에 소나무가 무지 많은데 맥도날드가 맨 먼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한국식으로 저거 미쳤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1년 안에 그 동네가 그냥 타운하우스가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내요. 그게 바로 스캔이에요. 맥도날드는 햄버거는 그냥 기본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스타벅스 한국이 최고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지식근로자, 노동근로자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노동근로자를 변해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먹고 밥은 학식으로 2,500원짜리 먹고 커피는 4,500원짜리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일은 아니죠. 이상하게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걸 들고 다녀요. 여기 스타벅스. 이거 앞에 보이게.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우리 그냥 달달한 커피 먹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감성의 시대. 조금 더 감성 경영을 주었을 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같은 A사, B사, C사 커피지만 그 중에서도 감성 경영을 한 데가 성공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는 자동차도 나왔죠. 말할 수 없는 쇳덩어리지만 그 쇳덩어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면 자동차와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린 뭐 잘못하면 또 어디 정신병원 잡혀갈까봐 이야기 못하는데 자동차에 와서 잘 잤니? 야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는 있었죠. 과거에. 그죠? 우리 뭐 키트 일로 하면 자동차가 오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음성인식 자동차가 있죠. 이게 바로 스캐넷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는 그냥 멀쩡한 쇳덩어리지만 이제 조만간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특허의 골든룰 4입니다. 이게 특허라고 해서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허출원 사회국이라고 하지만 조금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페이턴트 트로일들이 좋아할 만한 먹잇감은 많지만 트리지 공법에 들어가면 정말 필요 없는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트슐러 박사가 특허를 조사해 보니 필요하지 않은 게 많다, 소모적인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실은 공학도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도 1학년까지는 연습 삼아 이게 필요하겠지만 졸업 이상으로 갈 때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또는 돈이 되는 그런 특허가 필요해. 이런 특허를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스티그마 효과예요. 스티그마 효과는 뭐냐면 실제 나를 누가 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상품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든 상품을 야 그거를 발명이라고 했어. 이럴 경우에는 다시는 안 하겠죠. 그런데 내가 주제자가 된다면 그걸 이겨야 돼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ABS 브레이크 발명하고 에어백 만들었을 때 야 그걸 누가 다니 그랬어요. 물론 저도 마케팅에서 실패를 했어요. 제가 공장이 없어서 공장에 하청을 줬더니 그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공장장이 뒤로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데 다 내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는데 보면 내가 판 게 아니에요. 요런 시대도 있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여기 오는데도 다 바코드로 다 움직이고 있죠.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죠. 핸드폰은 다 알고 있죠. 구글에 가면은 내가 사진 찍은 거 다 나오죠.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만든 제품을 무시했을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게 바로 골든 5입니다. 물론 우리가 JIT 시스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크리슈머, 프루슈머, 매트리얼 리콰이먼트가 뭐냐, 퍼스트 부머, 패스트 폴루머 무슨 뭐 많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만 우리가 패스트 펠로가 선두자, 내가 맨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승차라고 그랬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따라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스캔 전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도 꼰대 소리를 듣는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는 게
이게 아직도 저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전공이 기계공학이고 내 전공이 자동차공학이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탈피하려고 바이오, 요즘 이시에 맞는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시골에서 칼로 딱 베었을 때 파란 풀, 이상한 풀을 이렇게 뚝 뚫으면 하얀 약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발랐던 생각도 나고, 조금 무식한 얘기지만 해충이 많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석유를 한 사발 준 기억도 나요. 간장도 한 사발 준 기억도 나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메디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쌍 무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 됐든 무슨 식물이 됐든 우리 인간공학 중에서 휴머니스트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기계공학과 접목시키자는 얘기예요. 자동차공학과 접목시키고 화학공학 접목시키고. 책에 한 10몇 페이지에 있는데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광운대 교수님 두 분이 창업한 건데 매출액이 한 4천억 하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뭐 만드는 회사냐면 이게 뭐 당뇨병 체크 이 종이 한 장 파는 거예요. 당뇨병 체크. 당뇨 얼마인가. 그런데 그 아이센터 차사장이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광운대학교 랩에서 박사 학생을 데리고 2명이 창업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4천 5천. 거기다가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다시 상장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는 뭐 유명한 대학의 화학과 교수님은 맨날 애들하고 싸우다가 지금 이제 은퇴해서 머물러 있고, 그냥 연구한 교수님은 지금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앵커링 생각, 기존 생각을 좀 버려라.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뭉쳤어요. 이놈과 저놈과 이놈들과 저놈들 뭉쳐 있어요. 이게 바로 미인 법칙이라고 그러죠. 잘 아시겠지만 미인 법칙이 창업에 활용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놈이 브레인이에요. 나의 머리를 활용하자. 저놈이 유전자, 나의 DNA 활용하자. 이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놈들과 만났어요. 이놈들과. 이놈들은 내 편. 내 편. 내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 다 내 편. 내 말 들어야 학점이 나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내가 어떤 발명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저놈들을 상대해. 소비자가 사줘야 돼. 또는 소비자가 인정을 해줘야 돼. 저놈들이 내 발명품을 인정해 줘야 돼. 저놈들과 만나는 또 다른 유전자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바로 미임의 생각, 지금 현 시대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온디맨드 시대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원하는 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 원하는 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온디맨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저놈들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바로 발명 아이디어가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 지금 뭐 애트리부터 무슨 뭐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막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왜? 특허는 내가 지금 특허를 갖고 있지만 내가 오래 갖고 있을수록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많이 내죠.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임대비, 관리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임대비가 굉장히 많이 내요. 맨 처음에 특허 출원할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한 5년만 지나면 20만 원 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도 이 특허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의 머리 좋은 그 기술 다 연구한 기술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쓰면 바보죠. 여기에 뭔가 연관시켜야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딱 탔을 때 자동차에서 나만의 산소가 나와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다 치료해준다.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술은 무지 얻을 수 있는 팁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PM 이론이에요. 세 가지의 산이 있다. 이거를 넘어야 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아주 밝은 미소로 했을 때 여권을 딱 내밀면 딱 찍어줘요. 근데 그 친구가 인상을 붉히고 있거나 화가 났을 때 내 여권을 밀어넣으면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대기시키죠. 그래서
이미지 전략도 필요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캔할 때는 반드시 경영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어디 한번 출마를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아이디어 특허를 냈다가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초창기에 체온 재는 게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저는 체온 스티커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체온 스티커를 1, 2, 3, 4번 해서 1번을 누르면 내 체온이 맞고 2번을 누르면 내 체온이 맞고 3번을 누르면 내 체온이 맞고 4번을 누르면 내 체온이 맞고 근데 사용을 못했는데 일단 제가 특허를 냈는데 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권총으로 머리를 쏘니까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회의할 때 여기 5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는 사람 다 체크하려니까 그래서 밖에서 스티커 한 장을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여기에 붙이게 했어요. 손목에. 들어올 때 보여주면 돼. 36.5도 들어오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에 맞는 특허죠? 시대에 맞는 특허예요. 스티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성수동 가다 스티커 공장 가봤더니 많긴 합니다. 이게 바로 시온 잉크로 만든 거죠. 아주 쉬워요. 시온 잉크. 반대로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딱 타고 내가 음주운전 하나 뭘 불어봐요. 그냥 내 손 대해서 음주 얼마 알코올 정도가 또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융합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과학만 찾고 있다는 얘기죠. 공학 기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 붙여가지고 만약에 자동차에 2만 개 부품이 어셈블리가 된다 하면 내가 공학도니까 나는 15,000개로 줄이는 거 배터리 줄이고 뭐 줄이고 뭐 휘발유통 줄이고 전기가스 수도가스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공학도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스캐너 시대의 아이디어 전략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창업이라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스캔을 딱 잘하신 거예요. 대구에서 만든 분인데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느낀 거 있을 거예요. 우리 물에 빠지면은 바로 이 코앞에 10m 앞에서 빠져 죽는 거 봤어요? 대부분 저 멀리 가서 빠져 죽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구명복을 던지면 거기까지 가요? 우리가 투포한 선수도 아닌데 안 가죠? 아마 돌멩이 던져도 아마 20m, 30m 안 나갈걸요? 이분은 곡사포를 만들었어요. 수영장 또는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저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데서 빵 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다 안전한 거죠. 소방관도 안전하고 다 안전한 거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소비자가 사지를 못해. 정부 기관에서 사야 돼.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공공기관에 뭘 팔려면 참 돈 많이 들어가죠. 인증받아야죠. 제가 사면 나 살게. 무슨 군 사면 우리도 살게. 조달청 등록해놔요. 뭐해? 아무도 관심 없는데. 빠져 죽어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사라? 절대 안 하죠.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잘 돼가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회사, 크리슈머 컴퍼니를 만들 것이냐, B2B 할 것이냐, 아니면 B2C 할 것이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저는 아이디어 95점 줬어요. 95점. 멋지지 않아요? 자, 공학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캐너 시대의 아이디어 전략은 많은 견문을 보자. 그 다음에 융합. 컨퍼런스를 갖다가 내 전공자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다 만나자. 아주 쉬운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상 제가 마지막만 할게요. 제가 우리 여명 808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명 808 잘 알죠? 이게 5,000원이에요. 한 캔이. 그런데 이제 1000사랑을 만들어 가지고 10,000원을 받아요. 자, 여명 808의 마케팅 전략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만든 마케팅 전략은 흡입하는 거예요. 5,000원에 팔던 거를 10,000원에 파는 거를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아까 TPM 이로 나갔어요. 하나 넘어갔어요. 하나 넘어가서 다른 것도 많이 나오네. 식상하네. 내리막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로 간 거죠. 그런데 이 천사 스토리텔링이 참 신비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의 천사가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의 천사는 술집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이에요. 이분 스토리텔링이 여자 종업원이 술을 많이 마셔줘야 술값이 많이 올라간다 해서 그 주점 주인을 공략한 거예요. 너희 종업원이 많이 마시려면 이 천사를 먹어야 된다. 종업원이 많이 마셔줘야 매출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인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엄청난 스토리텔링이죠. 마케팅이죠. 어디 보면 엉성한 것 같지만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케팅 전략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는 나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분은 돈을 벌려고 와이파이 기초 기술을 만든 게 아니다. 잘못 말했지만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뭉쳐살려면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바로 내 옆에 귀신 온디맨디가 있지만 내가 발명하고 내가 만드는 게 어딘가에 종족이 남아야 된다. 이 종족을 남기는 방법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특허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